2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는 일타경제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꽤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은요, 이게 연 2천만 원이면 월 한 16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160만 원 이상으로 받는 분들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2만 3천 명 됐었습니다. 근데 매년 증가가 돼요. 이게 2024년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은 22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4배가 아니 10배가 늘어났고요. 예. 매년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월 160이 아니라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이 한 4만 3천 명 정도 조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도 됩니다.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지만 또 절대적으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연간 2천만 원, 한 달에 166만 원 받으니까 난 좋아.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받으면 또 고민이 하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강보험료 때문인데 아마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은퇴해서 제일 무서운 게 건강보험이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요. 연간 2천만 원 이상 내가 공적연금이 넘어간다. 그러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행 그렇죠. 제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피부양자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은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밑으로 사실상 있어서 보험료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은 일단은 내가 직장 가입자로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지역 가입자죠. 지역 가입자로 빠지게 되죠. 지역 가입자는 아시겠지만 소득과 재산을 다 따지게 됩니다. 예. 그럼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면요. 보통 20만 원 넘어가거든요. 건강보험료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역 가입자로 빠진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게 166만 원입니다. 월. 이게 공적연금, 내 노령연금이 이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빠지시니까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예.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한 166만 원 넘어가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빠지게 되고 재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9억 원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땐 재산 기준으로는 탈락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표가 9억 원이면은 거의 한 15억 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아파트 만약에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소득 기준 때문에 아마 많이 이제 탈락을 앞으로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챙겨봐야 할 것도 세세한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합산소득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 합산소득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2배사 근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합소득인데요. 뭐 2배사, 뭐 이자와 배당소득 이걸 다 합쳐서 금융소득을 얘기하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걸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는 건데 예. 자, 사업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고요, 참. 그래서 사업자를 낸다 그러면 일단 피부양자에서는 자동 탈락이고. 그분들은 은퇴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형식적으로 또 사업자를 들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천만 원이 합산해서 넘어가면 탈락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공적연금만 포함된다는 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사적연금 있잖아요. 개인연금. 이거는 또 재산상 그러니까 소득으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허허. 근데 공적연금은 뭐냐면 우리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은 들어가는데 사적연금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행 제도는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소득과 재산의
각기 다른 잣대를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산 요건은요 따로따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이제 167만 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거 2천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마저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돼요. 둘 다. 예, 둘 다 탈락이 됩니다. 대신에 그 건강보험료는 한 사람만 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남편이 내면서 남편 밑으로 아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근데 가구당 소득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로 빠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 있는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빠지다 보니까 가구의 재산을 통틀어서 계산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상 뭐 아내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 금액이 더 커져요. 더 사실.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산으로 나눌 때는요 각각 봅니다. 이거는 만약에 피부양자를 걸러냈을 때 그래서 예. 이게 그러면 왜 재산과 소득과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 동반 탈락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진행된 바는 없고 예. 그래서 한 명이라도 166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둘 다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는 언제 피부양자 자격 심사를 해요? 그래서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일단 이게 매년 2월 기준으로 사실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2월 달. 네,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공적연금을 이제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소득을 이제 계산한 거고요. 그럼 내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이제는 입에서 근영기 이런 합산 소득을 계산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연도별로 연금 소득 피부양자 상실 현황을 좀 봤더니 예. 이게 연금 소득 피부양자 동방자 탈락입니다. 상실 인원이 2022년도 9월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그때는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연금제도 그러니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3,200에서 2천만 원 바뀌는 바람에 그때 좀 탈락자가 많았었고요. 올해 2월 같은 경우가 4만 3천 명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부부 동반 탈락자가 15,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점점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년 2월 되면은 또 동반 탈락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을 나는 조금 더 일찍 받기 시작할래요. 좀 깎아서 받더라도 네. 왜냐 166만 원 안 넘기려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조기노령연금을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5년 당겨서 받는 건데 국민연금을 신청해 갖고요. 그러면 이제 1년당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5년 당겨 받으면 30% 감액이 되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폭이. 굉장히 커요. 이거 저는 솔직히 추천 안 드립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의 70%,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의 70%를 평생 받고요. 예. 4년 이제 당겨서 받으면 76%, 3년 당겨받으면 82%.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손해가 되어 가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 19년도에는요, 이런 분들이 62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6월까지 보면 90만 명, 즉 한 46%가 증가됐는데 이유는 많아요. 일단은 내가 퇴직 연령과 내가 국민연금 받는 그 연령, 그 소득의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소득 절벽 구간이 생기거든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힘드니까 그냥 땡겨서 받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반면 아니, 그런 분들이 또 훨씬 많고. 맞아요. 네. 아니 166만 원 넘을까봐 무서워서 나 일찍 받을래 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급하니까 빨리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의 보통 확률을 계산해 보면, 통계를 계산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지금 크레바스가 생긴 거예요. 소득 그러니까요. 절벽이 생겨갖고 나는 아무 돈이 없는 겁니다. 소득 들어온. 그래서 일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마 대다수의 그렇죠. 이유일 거고, 그 중에서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연금이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또 조기노령연금을 응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이런 분들도 이게 실제로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월 166만 원 넘어가면은 예. 피부양자로 하니까 계산은 두들겨 보니까 건강보험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166만 원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한 달에 25만 원 내는데 네. 내가 미리 받으면 25만 원보다는 덜 깎이더라. 맞아요. 이러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참 제가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초반에 그랬잖아요. 추천을 안 드린다는 이유가 이게 예.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2천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바뀔지 모르죠. 네, 근데 또 이 조기 노령연금은 한 번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없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아, 계속 가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30만 원 그러니까 30% 깎여서 받기 시작하면은요. 알겠습니다. 평생 30% 깎여서 받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예, 그래서 예. 추천을 안 드린다. 하지만은 또 이렇게 응용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계산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기를 정말로 잘 두들겨 두들겨야죠. 보시고 음. 계산해 보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네.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아직 내가 소득이 좀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나는 5년 있다가 받을래요. 신청하면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죠. 맞습니다. 요 제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연금에 대해서 미리 나중에 받는 제도인데요. 연기연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최대 보면 30%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또 응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또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라는 게 몇 살까지 사느냐? 그렇죠. 그건 모르죠,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또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자기 건강 연세를 좀 확인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